지금부터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 질문을 받으면 거의 비슷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거의. 제가 여태까지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좀 약간 신박한 질문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질문이. 그래서 여러분도 질문을 하는 거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잘 노출되고 있던 포스팅이 갑자기 누락이 되었다. 글을 수정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수정하면은 더 나락으로 가겠죠. 어차피 그거는 잘 포스팅이 유지가 되고 있다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최신성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네이버는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좀 약간 최신성이 들어간 글을 좀 우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옛날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옛날 정보가 되겠죠. 근데 그 노출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막 3개월 동안 진짜 어떻게 보면 막 꿀 빠는 포스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그 떨어지면 아쉽겠죠. 아쉬우면 그 글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거와 비슷한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게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수정을 하면은 절대 다시 안 올라갑니다. 그게. 거의. 그러니까 노출되던 글이 약간 수정이 돼가지고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도 바로 다시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요령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시 쓰는 게 낫습니다. 그 글을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떨어졌으니까 그거와 비슷한 주제로 다시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게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블로그도 뭐 모든 SNS가 다 비슷해요. 어, 내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채워가는지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인플루언서 신청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지방에 그 공식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 블로그예요.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으로만 채웠거든요. 계속 여행으로만 채우고 누가 봐도 이건 여행 블로그고 여행과 관련된 주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플루언서 2번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 일단 최소 조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글이 뭐 한 100개, 200개 가까이는 채워야 되겠죠. 그 정도는 채워야 인플루언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른 글 안 쓰고 무조건 오로지 여행 글만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여행 블로그처럼 꾸며놓고 그 다음에 공식 블로그고 심지어 그런데도 여행 블로그를 여행 인플루언서 지원했는데 2번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뭐 뭔가 노하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노하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지금 인플루언서 엄청 안 나오는 추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인플루언서는 약간 받아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 수익 내는 제한이 들어오는 것 중에 큰 틀에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적화 블로그인 분도 있고 준최적화 블로그인 분도 있고 근데 제한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막 스팸 형식으로 쪽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다 뿌립니다. 얻어 걸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도 상황을 봐요. 일단 준체적 블로그가 이제
쪽지가 오면 거의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적일 때는 그 사람이 명확하게 소속과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 상태에서 포스팅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거의 해도 돼요. 근데 이런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어, 사진도 내가 직접 찍고 글도 직접 쓰는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보통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주면서 이 물이 앞으로 제공이 될 텐데 당신에게 물을 제공을 해줄 텐데 이걸 직접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올려달라고 해요. 그 대신에 물도 제공을 하고 어, 뭐 원고료도 한 10만 원, 20만 원 주겠다고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제품을 받고 글을 써서 올리면은 그 사람이 보통 월말이나 결제를 이렇게 해줘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다. 원하는 주제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글만 올려줄 수 있냐? 우리가 사진도 제공해주고 깨끗한 사진과 깨끗한 원고를 제공해줄 테니까 올려줄 수 있냐? 이런 거는 그냥 거의 거절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메일이 좀 약간 명확하게 달라요. 그거를 제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나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음, 자, 보통은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나와요. 뭐 암소 서울 한마디로 요게 이제 체험단을 모집하는데 뭐 런치에 우리가 이런 걸 딱 줄 테니까 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어보고 글을 써줄 수 있겠냐. 이게 만약에 더 파워블로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업체에서 원고료를 책정해서 주면은 여기도 원고료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와요. 그럼 이걸 신청을 하면은 거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가 점점 힘이 세지면은 제안이 옵니다. 보통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 뭐 보통 소속과 이런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온라인 광고 대회사 어디입니다. 어디에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체험단이 있는데 해볼 생각이 있냐.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스 에비뉴 매장, 에이스 침대를 방문하고 홍보 및 방문 유도 포스팅을 한 건 써달라. 내가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원고료 1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딱 나와 있죠.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어, 이거 다 제가 바로바로 지워버려가지고 쪽지에 있나?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소속은 명확히 밝혔지만, 네, 이게 스팸이 아니고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쪽지나 이런데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이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이시죠? 키워드는 주로 제품 리뷰, 뷰티, 뭐 패션, 미용, 맛집, 교육 이런 것들을 뭐 제공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너 뭐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뭐 체험단, 뭐 고려라도 진행하고 싶다, 기자단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돈이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그다음에 내 블로그 최적 여부는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저희 카페가 있어요. 그 블라블라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블로그 지수 신청하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런 스타일로 오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음, 경우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내가 이제 뭐 최적화나 준최적화 상관없이
일단 문의 오는 블로그에게 10,000원, 20,000원 줄 테니까 글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복사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예,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가진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가 가진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적화 블로그라도 요즘에는 특별한 주제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준최적화라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적화라 할지라도 명확한 거는 내 주제를 어느 정도 글 10개 중에 5개는 써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가고 계속 최적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최적화인데 아무리 노출이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잡블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 써도 노출되고 이거 써도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제한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뭐 IT 블로그인데 막 여행도 쓰고 맛집도 쓰고 뭐도 쓰다 보면 잡블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준체적으로 내려가요.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냐?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뭔가 될 때. 그래서 이게 병이랑 비슷해요. 병에 걸리고 나면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영수증 리뷰나 스토어팜 같은 곳에 후기 남길 때 원칙상 명확하게 협찬이나 그런 걸 쓰라고는 해요. 그런데 거의 안 쓰죠. 뭐 아직 제가 봤을 땐 거의 쓰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협찬 문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업체의 잘못이지 어, 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파워가 센 블로거나 돈을 진짜 많이 받았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 내가 뭐 3, 4만 원 받았는데 공정위 문구 안 썼다고 내가 나중에 뭐 좀 페널티를 받거나 뭐 불이익이냐? 예. 죄송하지만 그 정도 영향력이 없어서 예.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 협찬글 안 할 때는 업체 공개도 아무 상관없죠. 업체 공개가 무슨 업체죠? 그 체험단 사이트 중에 예. 카메라 촬영은 필수. 휴대폰으로 리뷰를 작성하지를 않게 어, 이거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카메라를 잘 다루지 않는 사람이거나 카메라가 그냥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엔 그래요. 어설프게 뭐 진짜 그냥 어설픈 사람은 핸드폰이 훨씬 나아요. 네. 웬만큼 좋은 카메라이지 않는 이상 그냥 핸드폰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병원 이름은 원래 병원 리뷰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게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원칙상 그렇게 이게 따지고 들면은 사실 예, 뭐 써도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병원 후기는 특히나 아까 보니까 최적화 블로그라고 뭐 하지 않으셨어요? 조심히 다뤄주세요. 예. 개인 글도 상관없어요. 병원 노출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 글이라는 거는. 예, 일상 글이면 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예. 근데 너무 될 수 있으면은 좀 그런 쪽으로는 그냥 피하는 게 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병원 어떤 병원인지 제가 그냥 이 질문을 받을 때 대략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쓸만한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이게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여러분 쓰는 카메라 여기다가 남겨줄 수가 있나요? 진짜 멋있는 이게 멋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 카메라는 이 바디도 중요하지만 바디가 이제 카메라 그거예요. 바디가.
그 바디도 중요하지만 렌즈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이게 정확한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카메라를 좀 사고 싶다. 초보니까 내가 카메라를 지금 사서 나중을 위해서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게 여유가 없다면은 아예 초보자면 사지 마세요. 돈 낭비예요. 아예 살 거면 내가 여유도 있고 할 거면은 그냥 아예 진짜 괜찮은 걸 딱 사세요. 그냥. 네. 네, 그쵸. 그냥 그러니 그 정도면은 바디가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하고요. 렌즈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기본이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좀 구별을 두기 위해서 한마디로 핸드폰보다 확실하게 어,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확연하게 좀 차이를 낼 수 있을 만한 스펙을 가진 정도라면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설프게 그냥 바디 한 40만 원, 50만 원 아니면 바디 한 100만 원, 렌즈 한 4, 50만 원 이렇게 해서 150만 원에 맞추면 진짜 비싼 돈 들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온 핸드폰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잘 쓰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이 어떠실까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걸 제가 영상을 여기에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8초짜리인데 혹시 영상 보이나요? 이거 원본을 보여드려야 되나? 원본이 있나? 제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편집이 된 부분이니까. 이 영상 촬영은 한마디로 전부 다 핸드폰으로 한 겁니다.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 좀 소리를 좀 줄이고. 이거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은 거예요. 어, 이게 잠시만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 예, 맞아요. 틱톡에서 제가 올린데 남들이 그거를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면은 어, 그냥 잠시만요. 그게 원본 영상이 없네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 생각 외로 어, 핸드폰이 정말 잘 나옵니다. 네, 정말 잘 나와요. 핸드폰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그냥 어설프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어, 150만 원, 그러니까 한 4, 500만 원 투자할 거 아니면 카메라 그냥 사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그럼 내가 진짜 뭔가를 진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 짐벌이 있어요. 그걸 사세요. 그러면은 훨씬 낫습니다. 글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키워드는 어, 나중에 좀 생각해 보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글을 정말 잘 쓰면은 거기서 정말 다양한 키워드가 생성이 되는데 검색 키워드 하고 하면은 어, 조금
뭐라 그럴까요? 허탈함도 생기고 키워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글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강사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이폰과 네, 갤럭시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목적을 좀 다르게 찍어요. 이게 공감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라 그럴까요? 약간 좀 색감 자체가 아이폰은 약간 여행과 관련된 거에 조금 더 좋은 편이고 뭐 배경을 찍는다든지 뭐 실내를 찍는다든지 그럴 땐 좋은 편이고 갤럭시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나 그런 걸 찍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진은 저는 네,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신 저는 핸드폰 짐벌을 좀 쓰긴 하거든요. 네, 장단점이 명확해요. 네, 그래서 좀 외부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아이폰을 좀 찍기도 인물 위주로 찍을 때는 물론 아이폰을 씁니다. 그리고 네, 짐벌 말고 핸드폰은 스마트폰 짐벌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 싸면 10만 원, 비싸면 뭐 20만 원, 30만 원대인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것만 있어도 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 뭐 무슈네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같은 거에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작은 것보다는 확실히 크게 되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데 이거에 뭐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 그건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와서 봤을 땐 저희도 그래요. 어, 저희도 진짜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카메라 없이 시작을 했어요. 아, 물론 카메라는 있었어요. 여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DSLR을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안 썼어요. 그 안 쓰다가 그냥 핸드폰으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으로 하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소니 6400을 샀어요. 샀을 때는 핸드폰이랑 뭔가 다르지 해서 괜찮았는데 어,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렌즈도 좋은 걸 샀어요. A6400에 렌즈를 좋은 렌즈를 해가지고 썼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또 다시 팔고 어, 소니 A7을 사가지고 썼어요. 거기다 이제 렌즈를 조금 그때야 이제 좀 좋은 걸 사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400만, 500만 원 들였을 때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그냥 조금 약간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카메라를 그냥 적당한 걸 산다? 저는 반대예요. 네. 그런데 무거운 거에 비해서 확실히 잘 나오니까 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그냥 투자할 때 확실하게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블로그나 나의 그런 걸 위해서 한 200만 원 투자할 생각이 있다. 아, 5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드론을 사세요, 드론을. 드론을 사시면 특히나 여행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사면 너무 좋죠. 이거는 완전 퀄리티가 달라져요. 뭐 어디 호텔 가가지고 드론 한번 확 날려가지고 하면은 다른 호텔에서 연락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엔 드론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드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드론에 자동 모드가 다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은 드론이 알아서 뭐 2분, 3분 날아다니면서 막 원하는 대로 다 찍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딱 보면은 편집까지 다 돼 있어요. 웬만한 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한 드론도 요즘에 한 100만 원 미니 3? DJI 미니 3? 요즘에 나온 거? 미니 3 프로? 그 정도 살면은 진짜 괜찮은 영상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미니 드론을 썼었어요. 미니 드론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니 드론을 썼는데 지금은 드론을 훨씬 비싼 걸 샀어요. 한 200만 원 넘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또 그 차이도 있어요. 그 차이는 드론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 여행 드론은 허가 거의 안 받아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딱 드론 날리기 전에 그 나와요. 어플에 이걸 날려도 되는지 안 날려도 되는지. 보통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번호 입력하고 날려도 되는 경우는 있지만 외국은 철저하게 이제 가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 날리기는 엄청 힘든 조건이고 베트남도 거의 못 날리는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해 볼 거는 필요하지만 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드론 영상을 어떤 걸 보여드려야 자동 이거는 편집되지 않은 본인데요. 네. 좀 더 크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생각외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좀 약간 요즘 공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아예 드론을 못 날리게 하고 해수욕장도 해수욕 시즌에는 못 날리게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사이판입니다. 사이판에서 날렸는데 이건 자동으로 지금 찍는 거예요. 자동 모드예요. 드론 배우기 쉽습니다. 예, 굉장히 쉬워요. 그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모드로 다 날아다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지가 알아서 계속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한 거예요. 지금 편집을 해서 이거 하면 좀 약간 자동 편집된 상태예요. 음악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 아예 탁 날려서 찍으면은 훨씬 괜찮다는 거죠. 드론 공동.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거나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자동 편집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투자할 거면은 스마트폰 짐벌이나 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어, 카메라 어설프게 투자하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뭐또 따로 질문 또 있으세요? 저는 블로그 잘하는 법이 뭐 키워드를 잘 잡냐, 뭐 뭔가 그 비법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서 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영상미를 살리고 내가 글을 잘 쓰냐 못 쓰냐 이 차이가 진짜 갈리는 거거든요. 그 여행 블로그에게 드론은 완전 그 남들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러게 좀 되죠. 그게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글을 잘 쓰는 거는 어, 혹시 글을 잘 쓴다는 거는 혹시 내가
많이 좀 이렇게 좀 쓰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작가처럼 뭐 이렇게 좀 틀에 맞춰진 글을 좀 잘 쓰고 싶다는 걸까요? 가독성 좋은 글이요? 어, 그 제가 책 많이 추천해드리지 않았나요? 그 혹시 다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 저는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책이 저는 어,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관련된 책을 산다? 그거 다 읽어봤자 거기서 내가 진짜 얻는 지식은 거의 다 아마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예. 블로그 책은 이 책을 사나, 이 책을 사나, 저 책을 사나 다 비슷해요.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 블로그 책 쓴 사람들에게 좀 약간 뭐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진짜 관심 있는 분들 블로그 책 많이 사봤을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키워드가 어쩌고 뭐 그쵸? 뭐 통계 관련된 글이거나 뭘 읽어봐라 뭘 읽어봐라 하는데 실제로 뭐 거의 다 비슷해요. 블로그 책은. 근데 그럴 바에 글쓰기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100자를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잘하고 싶으면은 블로그 책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사서 보는 게 아니라 사진 잘 찍는 법 뭐 이런 책을 사서 쓴다든지 사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글 잘 쓰는 법 이런 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뭐 한 5권 정도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뭐 캡처를 하던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글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끌리는 단어 혹하는 문장, 100만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 템플릿 글쓰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이 정도는 읽어보시면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읽으면은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네. 뭐 어느 진짜 블로그 책보다 저도 사실 블로그 책 저기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 책에 나오면은 사실 다 사봅니다. 이 내용은 좀 뭔가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 네, 사보는데 사실 뭐 이게 손바닥 뒤지고 그냥 말이 그냥 살짝살짝 바른 거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블로그 책을 낸 강사님들에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받고 감명 깊게 읽은 블로그 책은 없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다는 거는 뭔가 와 이거 진짜 블로그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봐도 되겠네 이런 건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훨씬 뭐 습관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훨씬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블로그를 잘하고 싶으면 그런 쪽에다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만 보면 잠이 온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쵸. 책만 보면 잠 오는 분이 있어요. 예. 책이랑 이제 친해져야죠. 이제 잠을 이겨내 가지고 친해져야 뭐가 좀 약간 눈에 들어오겠죠.
그 계속 그냥 쌓으면 됩니다. 예. 보통 그렇게 그냥 쌓아도 되고 받을 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거기다 계속 쌓아 놓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책을 읽는 거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죠. 책을 읽으면은 도움도 되고 그런데 저는 너무 책만 읽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 뭐 이거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도 정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글 쓰는 방법도 매해 스타일이 좀 약간은 달라요. 뭐 기본 원칙은 언제나 불변이지만 약간의 이 SNS 글쓰기는 조금 다르고 뭐도 조금 다르고 이런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책도 정보인데 책 중에서도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는 책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꾸준하게 인기 있는 책들은 좀 이렇게 꾸준히 사서 읽으면 되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어서 메타버스의 책을 여러 분 사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읽어가지고 뭐 돈이 되시나요? 아니면 뭐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수도 있죠. 하는데 아직 메타버스로 돈 벌려면 여러분 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을 열광하지만 모르면 뒤처질 것 같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뭐 제가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단기간에는 그거에 하기보다 책을 간단히 읽어보고 끝내는 거 아니면 솔직히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뭐 이걸 내가 몰라서 뒤처진다? 에이, 그럴 리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막 약간 불안 심리를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은 어떤 게 너무 싫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너 장사하는데 블로그 안 해네? 야, 너 장사 안 돼. 야, 장사하는 사람이 블로그도 안 하고 무슨 이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심리가. 그런데 블로그 안 해도 장사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장사를 할 때 어떤 걸 파는지 남들과 다른 뭔가를 파는 거에 중요하지 그 블로그 홍보 안 했다고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블로그 홍보도 뭔가 명확한 포인트가 있고 뭔가가 있어야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살려야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물론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가 좀 더 현실화가 되려면은 5G 통신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통신 기술이 더 발달해서 약간 가상 세계를 홀로그램을 켜놓고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가 돼야 메타버스가 진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상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아바타 게임과 비슷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대다수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 B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 C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의 가상 공간이 교류가 있어, 교류가 있냐? 교류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먼저 치고 나간 사람들의 그 가상 공간이 지금 인기가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가상 공간이 추구돼야 할 방향은 내가 여기서 뭔가를 딱 켰는데 가상 공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을 직접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기분?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가 메타버스가 확실하게 뭔가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들어가가지고 그 가상공간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진짜 예를 들어서 여행 온 기분이 든거나 그 정도가 돼야 진짜 가상공간의 세계가 열리는 거지. 점점 가고는 있어요. 그런 길로 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메타버스로서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뭐 땅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약간 게임을 좀 더 발전시킨 거지 사람의 캐릭터를 투영해서 발전시킨 거지 아직까진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끌어내기는 좀 부족해요. 공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왜 공감이 부족하냐? 나는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예전에 게임을 했던 분들은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예, 큰 공간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접점을 찾기가 살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많이 있어요. 야,
너 블로그 하는데 요즘 누가 블로그 하냐? 저기 가면은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아, 지금 내가 블로그를 해야 되나? 저거 유튜브를 저걸 따라가야 되나?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유튜브고 블로그는 블로그예요. 메타버스는 또 메타버스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군데서 잘하면은 전문가가 되면은 오케이. 근데 뭐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요즘 세상에 인스타 안 해?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혹 해가지고 그냥 거기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심을 뭔가 딱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예. 그 책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보고 마케팅이고 약간 정보성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책을 고르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도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본 이유는 예전에는 제가 강의 때 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병을 했는데 제가 저는 이제 24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100일 때부터 제가 운전병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80 며칠부터 운전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경찰학교에 가서 2주인가 3주인가 교육을 받고 거의 7주예요. 그러면은 뭐 거의 50일이잖아요. 그럼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바로 운전병을 했어요. 운전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차에서 막 항상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루에 평균 5시간, 6시간 차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할 게 없어서 책을 많이 봤어요. 뭐 만화책도 보고 뭔 책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게 2년을 봤거든요, 책을. 많이 봤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이 봤는데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어, 여러분 딱 봤을 때 작가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 어, 한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거의 걸어요. 베스트셀러가 아니고는 거의 걸러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책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블로그 책 쓴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많이 없죠. 그죠? 해저버터님, 그쵸. 이제 뭐, 근데 해저버터님도 블로그 하는 분들이랑 거의 조금 알지. 그냥 일반 사람이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거의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그런 거는 거의 걸러요. 그리고 그 책 쓴 사람을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사람들은 제가 거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외국에서 쓴 사람이 약간 옮김된 책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진짜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옮겨온 책들. 그런 책을 또 걸으면은 그런 책을 보면은 조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보다 보면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 있어요. 이렇게 딱 두 개 보면은 송숙희라는 분이 지은 책이 딱 저는 이거 모르고 골랐어요. 이 책이 두 개가 따로따로 고른 거거든요. 그리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 썼더라고요, 책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책. 여기 보시면은 어, 어떻게 잘 읽히는 글을 쓸까? 여러분 고민되시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논리 정연한 글을 쓸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 글을 쓸까? 어떻게 글쓰기를 삶의 무기로 만들까? 어떻게 글쓰기 실력을 키울까?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이 SNS부터 보고서까지 이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플루언서의 글쓰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홍콩 사람이던가? 홍콩에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거도 볼만합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플루언서랑 과연 어떻게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템플릿 글쓰기도 외국 사람이 썼네. 일본 사람이 썼네요. 이거도 보니까 송숙희 감수라고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지금.
지금 알았어요. 예. 이 책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송숙희라는 분이 얼마나 글쓰기에 강자겠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쓰는 책을 보면은 블로그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어, 블로그 최적 5는 없고요. 최적 아마 4일 거예요. 최적 2, 3, 4는 글 하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리고 뭐 질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블로그, 짐벌이요? 짐벌 그냥 그거 사세요. DJI 오즈모. 그게 그냥 쓰기 좋더라고요. 여기 어쨌든 블로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 여러분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계층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어, 뭐 인생 역전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 역전하기에 가장 좋은 거 아니면 계층 간 사다리를 뛰어넘는 거 SNS예요. SNS. SNS에서 전문가가 되시면 계층 간의 사다리를 뛰어넘고 완전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SNS는 많아요. 뭐 유튜브도 될 수 있고 블로그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보시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 단적인 예로 신사임당님도 한국경제TV PD를 하다가 유튜브를 해서 대박이 나서 배우 부자가 되고 지금 뭔가를 또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계층 간의 사다리 돈을 벌려면 SNS를 전문적으로 하시면 이것도 능력이고 뭔가의 그런 사다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유튜브 계정 팔았습니다. 진짜 머리 좋은 거. 저는 확실히 사업하는 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파는 게 정점이에요, 정점. 저라도 지금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지금 이제 하면은 거의 우물을 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내가 뭔가를 생산을 해내야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과감히 팔고 그걸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 체험담을 하는 블로그는 괜찮습니다. 예.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점일 때 잘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제 좀 다른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거 유튜브만 운영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들어오고 몇 억을 벌 수 있을 텐데 저걸 왜 갖다 팔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업 됐을 땐 정점에 갖다 파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업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탈출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팔고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 잘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뭔가를 시도해서 내가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 진짜 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적자가 나면서도 어떤 플랫폼을 키우려고 하는지 아세요?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그 돌아가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자 나는 기업도 어, 매출이 발생되고 적자가 날지언정 돌아가면은 가치가 높습니다. 가치가. 예. 그래서 그 가치를 높여서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사업 못하는 분은 이게 못하는 분은 아니지만 뭔가 좀 된다 그러면 이거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이제 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정점이 되고 있을 때 비싼 권리금과 뭐 이런 거 비싼 거 해가지고 팔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안정적으로 또 재투자를 해서 또 사업을 어느 정도 일으키고 팔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 그 타이밍이 어렵기도 하고요. 이게 모든 이게 편의점 같은 거 파시면 안 되고요. 예, 모든 그게 좀 그런 거 있죠. 저 주식 거의 안 합니다. 예. 저는 주식도 요즘엔 거의 안 하고 코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네, 저는 뭐 보통 제가 아는 것만 거의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코인 한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코인이랑 맞는다고 말해주신 분 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코인도 그렇지만 뭐 주식도 맞는 사람 못 봤어요, 저도. 어쨌든 여러분 SNS 하는 게 옛날에는 시간 낭비라고 막 했지만 요즘에는 능력이니까 진짜 잘해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SNS. 그리고 여러분 뭔가 트렌드 되는 건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저 최근에 틱톡 이제 좀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해봤는데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더라? 81,500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따라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시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하나를 올려고 플랫폼이 다르니까 올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로그는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래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SNS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SNS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행을 한다. 여행도 남들과 다른 좀 컨셉을 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좀 영상을 다르게 찍거나 이런 것들을 남들과 뭐 차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방을 해도 남들과 다른 먹방이 뭔가 있는지 정말 사람들이 호기심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보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차별성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컨텐츠. 여행도 뭐 나름 여행만의 뭐 컨텐츠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뭐 맛집 탐방도 남들과 다른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SNS가. 하다 보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SNS는. 여러분 아마 이게 사람들 보면 알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뭐 중구난방으로 하는 사람 없죠. 그쵸? 뭔가 하나, 뭐 어류 전문가, 그쵸? 아니면은
뭐 시골의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기억에 남는 분은 그 연못의 생태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땅을 사가지고 연못을 한 100평짜리 되는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을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물 채우고 뭐 바닥 청소하고 거기다가 뭐 각종 뭐 뭐라 해야지? 가물치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계속 보여줘요. 그 남들과 차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콘텐츠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 그래서 육아도 그냥 육아의 일상보다 뭐 육아에 뭐 특별한 일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행도 뭔가 좀 다른 컨셉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뭔가 맨날 그냥 가서 똑같은데 리뷰 하기보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뭐 사진을 찍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보시면 좋고 아니면 진짜 궁핍한 여행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잠도 될 수 있으면 막 열차에서 자고 좀 숙박 노숙을 한다던가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아니면 진짜 뭐 돈 써서 뭐 럭셔리하게 여행을 하는 컨셉을 해가지고 하던가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남들과 차별되는 컨텐츠 그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찾으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일단은 질문은 이제 하고 하나 또 뭔가 힌트 같은 걸 드리면은 어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는 약간 예외예요. 블로그는 예외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거는 보통 계정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약간 다른 컨셉으로 올리는 거예요. 영상을.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하나로 올인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도 똑같이 올려도 이게 어디 검색에 엮여서 약간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계정이나 뭐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개를 돌려서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이 틱톡을 계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여행 컨셉을 올리는데 하나는 벌써 조회수가 막 5천, 6천 가는 게 있고 그 팔로워가 600명, 70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는 아직까지 조회수 20,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육아인 것도 그 플랫폼에 맞는 게 조금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 두 계정에 조금 다른 성격의 그 계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더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더 잘 되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시간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맞춰서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그 계정을 해서 계속 그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돼도 안 돼도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스마트하거나 좀 시간적 여유거나 좀 요령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컨셉의 유튜브를 한 두 개 정도를 만들고 다른 컨셉의 영상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떡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로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팁으로 이게 아마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기업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네 개의 계정을 파서 비슷하게 올려도 그중에 진짜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블로그는 아니에요. 블로그는 아니고. 뭐 인스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독 한 계정이 엄청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보면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일 챌린지 하시는 분은 내일 또 들어와서 질문에 답변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어, SNS 시간 낭비가 아니니까 예, 열심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고민은 어, 내가 좀 독특한 컨텐츠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시도를 해보시고 오늘이 진짜 알찬 정보가 일주일 지나면 막 진짜 엄청 가치 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는 생각이 날 때 바로바로 해봐야 돼요. 이게 뭐 지금 강의 들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봐야지 지금 강의 안 듣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지금 가진 정보를 그때 써먹으면은 이게 진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하는 만 못해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지금 들었으면 뭔가를 글도 써보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의를 많이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분. 그래서 좀 강의를 조금 적게 하고 일단 해보세요, 뭔가를. 내가 해서 얻는 통계가 정확한 거지,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직접 하면서 얻는 통계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아무리 들어도 예, 의미가 없는 정보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가 아마 다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고 예, 그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에 힌트를 주면 좋겠지만 많은 강의가 실제로 강사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걸러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는 오늘 에어컨을 드디어 고쳤습니다. 드론이요. 드론은 어, 미니 프로 3이에요. DJI 미니 3 프로. 이게 추천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가성비 대비 아마 가장 괜찮을 거예요. 이게 추적 기능도 있고 네, 이게 249g인가 돼가지고 외국 나갈 때 어딘가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돈을 더 쓰겠다 그러면은 에어 ES 이거는 금액대가 좀 더 있죠.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가입하려면 약간 2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제가 미니를 써보고 써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바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는 바람 부는 날 날리면은 이게 좀 돌아가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는 뭐 아무 그거 없어요. 잘 돼요. 그래서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론 기체가 무겁다 보니까 바람을 이겨내는 힘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제주도에서는 미니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미니를 가지고 제주도를 많이 가봤는데 한 날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은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이제 바람 때문에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소모됩니다. 짐벌 사진 지금 또 찾아야 돼서 다음에 언제 또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제주도는 바람이 그쵸.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무료로 해볼 생각인데 제가 시간이 되는 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유튜브에. 왜냐면은 보통 100일 챌린지에서 할 때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자세히 한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편이고, 지금 무료로 할 때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알려드리는 거랑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마 다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고생하셨고, 유튜브 영상은 올려놓고 제가 전체 단톡방으로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뭐 100일 프로젝트 하시는 분은, 100일 챌린지 하시는 분은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또 한 달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